자, 우리 오늘 남은 해수, 그 다음에 해수, 대기와 해수의 순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제 엘니뇨, 라니냐, 굳이 여기다 좀 적어보면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해수의 성질, 요건 이제 카메라 안 나오지만 해수의 성질, 그 다음에 용승과 침강, 하기 전에 요 사이에 대기대순환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그 다음에 기후변화. 첫 타임에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에는 별의 물리량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부지런히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대기대순환 얘기를 한번 대기대순환이란다. 해수의 성질 가보도록 할게요. 해수의 성질은 그냥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수온과, 그 다음에 염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살짝 수압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해수의 밀도를 분석하는 거. 요 세 가지 정도만 해석해서 밀도랑 연결 지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무슨 능력? 지적 능력. 그딴 거 없어? 없어? 있어 없어? 자, 지금 내가 뭐 물어보려냐면 밀도 물어보려고. 밀도. 지금 지구과학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밀도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집에 갔더니 아버지 이름 생각이 안 난다. 간만에 집에 갔더니 동생 이름 생각이 안 난다. 그럴지언정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지구과학이 아니라 물리를 하던 화학을 하던 밀도라는 개념은 계속 연결지어서 나오니까 진짜 사탐에도 나와. 인구밀도. 그래 안 그래? 한정된 공간 속에 사람의 머릿수가 얼마 되는가? 죽은 사람 말고. 그지? 응? 그거를 인구밀도라고 하듯이 우리도 이제 넓이는 아니지만 한정된 부피 속의 질량, 이거를 부피분의 질량, 밀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밀도는 뭐의 밀도냐? 해수의 밀도거든? 뭐의 밀도? 그럼 해수의 밀도도 여기다가 수식어 붙여서 해수의 밀도도 결국 질량이 크면 밀도 커지고 부피가 작으면 밀도 커지는 거야. 그죠? 그럼 지금 위에 쌤이 언급한 이 내용 중에서 이 두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게 있나 보면 된단 말이야. 그죠? 우리 뭐가 있을까? 만약에 수온이 변하면 뭐가 바뀔까? 여기 만약에 1kg의 바닷물이 있어. 근데 어떤 건 바닷물의 온도가 되게 차가워 5도야. 근데 어떤 건 바닷물의 온도가 뜨끈뜨끈해 30도야. 그럼 어떤 게 이 부피분의 질량 중에 뭐가 달라질까? 어차피 1kg이면 그대로란 말이야. 그럼 달라질 게 뭐야? 부피밖에 없잖아. 그럼 30도짜리 물하고 5도씨 물 중에서 어떤 게 더 부피가 작아? 5도씨 물이 작다고. 아무리 바닷물도 물은 물이잖아요. 그지? 순수한 물은 아니지만 물이잖아. 그럼 물은 4도씨일 때 부피가 최소란 말이야. 이 정도는 알지? 그지? 물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거든? 야금야금 조금 티 날랑말랑할 정도로 점점 부피가 변해. 4도일 때가 부피가 제일 작아. 그래서 3도, 2도, 1도로 가면 부피가 또 살짝 늘어서 얼음으로 바뀌면 부피가 티날 정도로 팍 늘어. 알잖아. 왜 그래? 캔맥주 냉동실에 넣었다가 아때 하고 나서 보면 나중에 뚱뚱하게 돼 있지든가 아니면 주댕이 터져가지고 삐직삐직 나와 있지. 그지? 안 해봤어? 왜 이래? 응? 보통 고등학교 해보지 않나? 응? 바닷물도 마찬가지로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결론태기 하자고. 해수의 밀도가 커지려면 부피가 작거나 질량이 크다 그랬는데 부피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된다? 수온이 낮으면 부피가 작아져서 밀도가 커진다고. 그지?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두 번째 그럼 해수에도 질량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 있지. 여기 잘 봐요. 실험도 아니고 그냥 상황 설정. 여기에 물이 가득 들었어. 응? 예를 들어서 이 물의 부피가 1000ml라고 쳐보자고. 응? 부피 순수한 물은 1000ml가 1000g이에요. 물은 밀도가 1이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소금을 10g을 넣었어. 10g 투하. 그럼 부피 몇 대요? 별 차 안 납니다. 그지? 부피는 거의 그대로인데 얘는 110g 될 거 아니야.
아까보다 밀도 어떻게 됐어? 커졌지. 10g을 더 추가. 그럼 얘는 1020g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부피 한 1 정도 늘어, 1. 찔끔 늘어, 찔끔. 티도 안 나. 그럼 아까보다 밀도가 커졌지. 또 10g 추가했어. 그럼 몇이 돼요? 1030g. 부피 한 1002 정도 된단 말이야. 이거는 찔끔찔끔 느는데 얘는 늘는 족족 늘어난다고. 따라서 염분이, 그러니까 점점 이게 더 짠 소금물이 되면 밀도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우리가 지금 할 거 다 했어요. 보세요. 그럼 수온하고 염분이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이란 얘기인데, 사실은 수압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우리가 굳이 저 밑에 있는 수심 1000m, 2000m의 물은 밀도가 크냐? 밀도 크니까 거기 있겠지. 그럼 거기는 왜 밀도가 클까? 아무래도 수압이 클 거 아니야. 표층 근처에서는 굳이 수압이 크게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수심 10m나 15m나 수압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 차이 나긴 나긴 하는데 그 근처에서는 수온하고 염분이 가장 큰 두 요인이란 말이야. 자, 그럼 바닷물의 성질이라고 써있긴 한데, 수온이라고 써있긴 한데 되게 단순합니다. 위도에 따라서 우리 지구를 또 오른쪽에 떠올려봐. 지구를. 이 적도 근처의 바닷물이 수온이 높겠어? 극지방의 수온이 높겠어? 적도 쪽에 수온이 높겠지. 그럼 수온이 높으면 부피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 그럼 밀도가 작겠네. 그럼 이쪽 저위도의 바닷물은 지구 전체에서 볼 때 수온이 높아서 밀도가 작겠네. 그럼 여기는 밀도가 크겠네. 그지? 수온만 본다면. 이번에는 염분 가지고 볼까요? 염분? 일단 수온부터 보고. 표층 수온은 저위도, 적도 근처에서 대체로 수온이 높다. 왜 수온이 적도 근처가 높아? 지구가 둥그니까. 햇빛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들어오는 동네가 그 동네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지구가 기울어서, 그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깊이. 표층 수온하고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수온하고 당연히 여기가 수온이 제일 높고 점점 수온이 낮아지겠죠.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죠? 수심 0m, 수심 100m, 수심 200m 점점 수온이 어떻게 되겠어? 별이 없으면 수온이 낮아지겠지. 따라서 해수 표면에 도달한 태양국사 에너지 양은, 즉 햇빛 세기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 영향으로 수온의 연직 분포가 달라진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러죠? 수온의 연직 분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고. 자, 이 그래프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60도 노스에서 60도 사우스까지 수온을 대충 그린 거야. 대충 어디 쪽이 높아요? 적도 쪽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표층 수온을 전 지구적으로 나타내면 무조건 적도 주변이 높게 돼 있으면 그게 수온이야. 알겠습니까? 극지방 쪽이 낮게 돼 있으면, 60도 쪽이 낮게 돼 있으면 수온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적도 정도를 놓고 수온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태로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해수의 밀도는 반대로 놀아요. 해수의 밀도는 여기가 낮고 이쪽이 좀 높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해수의 연직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해수의 연직 분포.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얘기했는데 혼합층이 어디가 두꺼워? 30도 부분 있는 데가 좀 많이 두껍죠, 그죠? 혼합층은 햇빛 받아가지고 가장 수온이 높은 곳이기도 하지만 바람에 의해서 잘 뒤섞이는 곳이기도 해.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고 수온이 높은 곳이 주로 요 한 30도 부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요. 오히려 적도 근처는 표층 수온은 높을지언정 바람은 좀 약한 편이라서 혼합층이 두껍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뭐 굳이 얘기를 하면 적도 근처는 바람이 몰려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동네야, 주로. 그러니까 적도 기준, 좀 이따 대기 대순환 하면 나와요. 바람이 주로 몰려들어서 대기가 상승하는 곳이야, 주로. 상승하는 공기인데 여기 30도, 남이 30도 부분은 공기가 좀 하강하는 부분이야. 하강할 때, 올라갈 때 힘의 크기가 똑같다고 치면 올라가는 힘, 내려오는 힘, 힘이 똑같으면 요 움직임만 보면 바람의 세기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올라갈 때는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지. 힘이 똑같아도 중력이 태클 거니까 올라갈 때 속도가 좀 상쇄되는 측면이 있어. 근데 내려올 때는 얘 혼자 내려가는 힘이 예를 들어 100이야. 근데 중력이 도와주니까 그 효과가 더 커져 버린다. 그래서 30도 쪽이 풍속이 더 세. 풍속이 세니까 좀 더 많이 섞여. 그래서 혼합층이 두껍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나는 곳은 30도, 노스 사우스 부분이라고요.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꼭 따라해. 저위도. 꼭안 따라해. 내가 따라해 두 번이나 했는데 뭐라 빨리 안 돼? 야, 따라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다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쌤이 중위도라고 하면 어디 부분 말하는 거야? 위도 30도 부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지구본에서 30도, 60도, 90도니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런 병신짓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남얘기가 아니구나.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극. 위도는 4개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극은 웬만하면 변수가 너무 많지. 얼음이 많이 얼었느냐, 얼음이 녹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웬만하면 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60도까지밖에 안 나온 거야, 웬만해서.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저위도 표층 수온은 제일 높은데 표층 수온은 제일 높아. 햇빛이 제일 세니까. 그런데 여기는 바람이 별로 안 센가 봐. 혼합층 별로 없고 바로 수온이 확 낮아지는 수온약층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근데 30도에 해당하는 중위도 부분은 혼합층이 이따시만큼 두껍고 수온약층. 그리고 여기 완전 고위도인 것 북극이나 남극권에 가면 표층부터 그냥 다 심해층이야. 선생님 여기까지가 혼합층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닥치세요. 5도 이하면 무조건 심해층이에요. 선생님 수심이 1m밖에 안 돼 어떻게 그게 심해층이에요? 닥쳐요. 심해층이에요. 아시겠어요? 응? 극지방은 심해층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로 물어보는 게 얘하고 얘를 물어보겠지. 아니면 한 장소에서 계절에 따라서 이 혼합층 두께가 달라지면 혼합층이 표층부터 혼합층이 이만큼이었다. 100m까지. 근데 만약에 바람이 좀 약해져서 60m까지만 혼합층이다. 그럼 그 나머지 40m는 무슨 층에 속하게 되는 거야? 수온약층. 그러면은 혼합층이 얇아지면 수온약층이 두꺼워지겠지. 그죠? 그 두꺼워지는 걸 보고 그 층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해요. 혼합층이 발달했다 그러면 두꺼워졌다. 바람이 세졌다. 수온약층이 발달했다. 그러면 혼합층이 얇아지고 그 나머지가 수온약층에 편입돼서 더 수온약층이 두꺼워졌다. 선생님 수온약층이 더 밑으로 두꺼워졌을 수도 있잖아요. 닥치세요. 그런 거 없다니까. 한 지역에서 심해층의 시작 깊이는 연중 큰 차이가 없어. 알았습니까? 응? 그래서 어느 지역에 혼합층이 만약에 여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었다. 바람이 세진다. 그럼 어떻게 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러니까 요만큼이었던 수온약층이 요만큼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혼합층이 발달하면서 수온약층은 약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심해층은 큰 변화가 없다고. 좀 전에 한 얘기가 되겠고, 이건 이제 한 지역의 계절에 따른 변화입니다. 한 지역의 계절에 따른.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 8월달 수온이 14도밖에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러다가는 8월달 해수욕장 갔다 얼어 뒤지겠네.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바닷물 14도면. 그지? 여름에 바닷물 엄청 차갑다 싶으면 한 21, 2도쯤 된단 말이야. 응? 막말로 니네 여탕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여탕은 가본 지가 한 49년 정도 된 것 같아. 한 4살 때 가본 것 같으니까. 응? 자 아무튼 아니야 나 7살 때까지 간 것 같아. 믿기지 않겠지만 등치가 워낙 작았어가지고 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초등학생 욕을 내고 다녔어. 양심에도 찔리지. 자 아무튼 여기 나온 그 남자들 냉탕에 가면 목욕탕 가보면 온탕, 냉탕, 열탕 이렇게 있잖아. 열탕도 그렇죠? 대부분? 이게 보통 온탕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 온탕이 몇 도쯤 되게? 40도까지 나오는 데가 가끔 있는데 대부분 38도에서 9도 정도야. 열탕이 42도에서 44도인데 이게 내가 겪어봤더니 1도 차이가 졸라 크더라고. 내가 43도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 참고로 거기 니네 잘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간 줄 알아? 젊거든. 늙으면 거기 들어간다. 할아버지들이 여기 들어가면서 막 사기치지. 시원하다 이러고 들어가잖아. 그지? 그거를 알게 된 순간 내가 늙은 거야. 내가 지금 그 경계에 서 있거든. 응? 나는 옛날에 그 뜨거운 물에 안 들어갔는데 요새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잦아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러고 들어가. 거기가 42도, 43도, 보통 43도가 제일 무난하고 44도면 사실은 참고로 이틀 전에도 사우나 갔었거든. 1년 만에 간 거야. 1년 만에. 그래서 좀
수술했다는 얘기했잖아, 그지? 안 했냐? 안 했냐? 내가 한 1년 전에 수술하는 바람에 배 구멍 내는 바람에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그 대중목욕탕을 안 갔었어. 근데 거의 1년 만에 엊그저께 갔거든. 갔는데 좋더라. 갔다 오니까 피부가 뽀송뽀송해진 거야. 근데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뭐해? 와, 이거 한다. 근데 거기 열탕을 들어갔어. 무릎까지 딱 넣어봤어. 존나 뜨거운 거야. 응? 그리고 딱 한 30초 담갔다가 들어갈까 말까. 그냥 들어가봐? 말까? 딱 들었더니 여기까지 빨개져 있는 거야. 미친 거야. 거기는 온도가 안 써있는 탕이었어가지고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자, 그렇게 뜨거운 곳이 있단 말이야. 그지? 바닷물에서도 뜨거운 곳이 여긴데 지금 여기 14도밖에 안 되니까 자 봐. 추정이야. 이거 논리적 추정. 이 동네는 우리나라보다 고위도인 동네야, 저위도인 동네야. 야, 여름에도 14도면 더 남쪽이야, 북쪽이야? 북쪽이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고위도인 곳일 거란 말이야. 저기 무슨 저기 블라디보스토크 이런데 러시아 연안 그쪽일 거라고. 수온이 14도야. 혼합층 이만큼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거 한 11월 해볼까? 11월? 아니다, 1월이다. 1월 미쳤구나. 혼합층이 몇 미터까지 만들어졌어? 여기까지, 그지? 그럼 혼합층이 왜 두꺼워? 바람 쐬서 끝이야. 표층 수온은 왜 이렇게 낮아? 겨울인가 보지. 이게 다라고. 이거 어려워요? 별거 아니죠? 그럼 물어볼게. 이제 아까 말한 밀도랑 연결 지으면 이 동네 바닷물은 8월달이 밀도가 클까? 1월달이 밀도가 클까? 표층 해수는 1월달이 밀도가 크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8월달과 1월달 중에 어디가 수온약층이 발달해 있습니까? 8월달. 수온약층 이만큼이잖아. 여기 수온약층 10도 이만큼이잖아. 그냥 바로 쫙, 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에 대한 얘기니까, 바닷물 온도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만 알자. 서해바다, 동해바다, 여기 남해바다, 그지? 공식적으로 서해바다 황해라고도 합니다. 응? 우리가 중국한테 그걸 뺏겨서 황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여기를 그냥 옐로우 씨라고 불러. 왜? 황하가 흘러들어서 요 중국 쪽 연안이 항공사진 찍으면 누구래요? 황토물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옐로우 씨야. 황해, 남해, 동해란 말이야, 그지? 여기다가 C 오브 재팬 그럼 입을 찢어버릴 거야. 알았어? 동해. 여기는 평균 수심이 44m밖에 안 돼. 44m면 아파트 20층 높이도 안 되는 거야. 한 15층? 제일 깊은 데가 70m 수준밖에 안 돼. 100m가 안 돼. 이런 층상 구조가 나올 수가 없어. 동해는 평균 수심이 1500이 넘어요. 제일 깊은 데 3000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물에 비하면 여기 접시물이라면 여기 욕조물이야. 그럼 잘 봐. 여기 접시물만큼 있고 여기는 욕조물이 이만하게 있어. 둘 다 열이 팍팍 나오는 적외선 등으로 가열했어. 누가 더 금방 뜨거워져? 여름에 서해가 더 따뜻해 여기보다. 응? 여기 지금 여기 남쪽으로 해놨는데 여기 27까지 나왔지만 여기 26이지. 서해가 더 수온이 높아요. 겨울에는 어디가 더 수온이 낮을까? 역시 서해가 낮아. 금방 식어, 금방. 여기 수온 봐봐. 동해는 11도, 10도인데 여기 6도, 8도란 말이야. 왜 그래? 열 용량이 작아서. 그리고 염분 얘기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얘기한 김에 우리나라 동해랑 서해 중에 어디가 염분이 높을까? 어떻게 짤까? 동해가 짭니다, 무조건. 왜? 우리나라 강들 웬만한 큰 강들 다 서해로 빠집니다. 낙동강 어디로 빠져? 남해. 빼고는 니네가 아는 웬만한 강들은 다 서해로 빠져요. 한강, 금강, 영산강, 저기 정은이네 가면 유명한 뭐 대동강, 또 저기 압록강, 또 니네 가끔씩 그 역사책에 나오는 살수대첩, 청천강 이런 강들 있지? 다 서해로 빠집니다. 다. 응? 고려 때 병난도가 있던 예성강, 하구 이런 데도 다 뭐야? 개경 쪽이기 때문에 서해로 빠집니다. 그거 아니라도 중국에서 시부라 존나 큰 황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 무조건 서해가 염분이 낮아. 동해가 더 짜다고. 알겠지? 그 정도 알고 하나만 더 하면 여름이 짤까 겨울이 짤까?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여름이 짤까 겨울이 짤까? 겨울이 짭니다. 지금 생각해 여름에 햇빛이 졸라 세니까 좀 더 짜지 않을까? 근데 여름에 비 엄청 내잖아 우리나라 주변. 동아시아 쪽은 여름 강수량이 많아서 참고로 중국 쪽 연안 그 황하 하구 같은 경우 가잖아? 바다 물고기가 뒤질 정도로 물이 너무 묽어진다고. 염분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강 하구 물고기들이 둥둥 뜬대요.
알잖아 니네. 민물고기랑 바닷물고기랑 체액 삼투압이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 표층 염분이 평균 35 들어봤지? 35 PSU 들어봤잖아. 바닷물 1kg 증발시키면 소금이 35g 나온다고. 여름에 황하 하구에 가면 막 27까지 떨어진대. 자, 뭐 그렇다고요. 그건 알고 있자는 얘기고. 자, 이번에는 밀도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 염분. 일단 염분의 정의. 이건 중학교에서도 나왔었는데 물론 까먹었겠죠? 바닷물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 염류 너는 여러분들 두 개만 알면 됩니다. NaCl과 MgCl2.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 기타 등등을 그램수로 1kg당 그램수로 나타낸 거를 염분이라고 하고 그램 퍼 킬로그램 바닷물 제 말하고 잘 들어. 바닷물 1kg 속에 몇 그램 이거를 염분. 그래서 보통 전 세계 평균이 35g 퍼 킬로그램인데 이거를 좀 있어 보이는 단위로 바꿨어. 어떻게? PSU. 35 PSU라는 뜻은 바닷물 1kg 날리면 45g의 건더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 35보다 더 짠 데도 있고 싱거운 데도 있어. 짠 데는 이유가 뭐야? 그 동네 유난히 바닷물이 많이 증발하는 곳인 거야. 좀 더운데. 그리고 또 그냥 덥다고 무조건 증발량 많은 거 아니야. 어떤 게 중요한 거야? 비가 안 온다는 거잖아. 비가 잘 안 온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또 하여튼 증발량이 많아지면 바닷물 짜집니다. 두 번째, 극지방에서 바닷물이 얼면 결빙이라는 게 물이 언다. 바닷물이 언다. 바닷물이 얼면 H2O만 얼고 그게 빙하가 되든가 하고 또 그 속에 들어있던 건더기 소금들은 다시 주변 바닷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주변 바닷물 어떻게 되겠어? 졸라 짜지겠지. 이건 집에서 실험할 수도 있어. 소금물을 만들어 한 컵. 살짝 맛을 봐. 아니 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걸 냉동실에 넣고 반 정도 얼려. 그러니까 수식 열어보면 돼. 한 반쯤 얼었을 때 얼음 덜어내고 남은 소금물을 다시 한번 혓바닥 내봐. 아 씨발 존나 짜. 아까보다 더 짜져 있다고. 왜? H2만 얼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결빙, 바닷물이 얼면 염분은 높아진다고요. 알겠습니까? 반면에 염분이 낮아지는 요인은 뭐냐? 비 많이 오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빗물이 짜진 않잖아. 또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안짠물, 담수, 민물의 유입량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여름에 내린 빗물이 강 따라서 바다로 많이 유입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이 염분이 여름에 낮단 말이야. 담수 유입량이 많아서. 또 여기에 육지야. 가까운 바다가 있고 먼 바다가 있어. 어디가 싱거워? 여기가 더 싱거워. 왜 싱거워? 육지에 영향 받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 강도 없는데 여기 왜 싱거워요? 강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양보다 거의 10배 많은 물이 지하수로 유입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짱 밑에 지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루트가 엄청 많은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육지 쪽이 싱겁습니다. 가까울수록. 알겠죠?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 싱거워진다. 당연하지 않겠어? 니네 아메리카노에 얼음 나중에 녹으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좀 쓰다가 나중에는 그냥 약간 갈색 물이잖아. 갈색 물. 그지? 닝닝해져라. 막 염도가 낮아지고. 그죠? 농도가 낮아진다고. 이게 바닷물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야. 그럼 이제 그런 동네가 어디냐? 중위도는 아까 얘기해서 중위도 위도 몇 도라고? 30도. 30도는 주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깔리는 동네예요. 그래서 깔리면 이걸 고기압이라고 하거든. 우리 고기압 저기압 했잖아요. 고기압은 구름 잘 생겨 안 생겨? 잘 안 생겨. 구름이 소멸돼. 비 잘 와 안 와? 비 잘 안 오니까 여기 짜다고. 비가 잘 안 와. 그러니까 30도면 제주도보다 좀 밑에거든. 제주도가 북위 33도쯤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면 좀 아주 따뜻한 동네니까 더운 동네에 속하니까 춥거나 덥거나 하면 더운 쪽에 속하니까. 응? 우리 서울 오늘 막 낮 기온 한 9도 10도까지 올라갔는데 제주도 17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냐 원래 그래. 남부지방도 14도 15도까지 올라갔더라고. 아무튼 30도면 제주도보다 더 밑에니까 더 따뜻하겠지. 그래서 증발량 제법 되는데 비도 드럽게 안 와. 그래서 그 동네가 짜. 오히려 적도보다 표층 염분이 높다고. 적도는 오히려 상승기류가 세서 구름 잘 생기고 비 많이 오는 동네라고. 극지방은 대체로 이건 외우지 마세요. 조건에 따라 다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지구온난화로
얼음 어는 게 많아, 녹는 게 많아? 그래서 대체로 염분 낮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문제 조건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결론. 해수의 밀도는 뭐는? 해수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데 수온이 낮을수록 부피 작아진다. 염분이 높을수록 질량 커진다. 그래서 이 두 개만. 근데 한번 잘 봐. 수온에다가 크게 동그라미. 여러분들 하세요. 염분에다가 작게 동그라미. 여기는 그냥 뭐 밑줄만 더 수압에다가는. 동그라미 크게 쓴 게 가장 영향이 제일 크다. 알겠어요? 수온 가지고 찾는 게 무조건 제일 쉬워요. 그리고 수심이 깊어지면 당연히 밀도가 증가한다. 밀도 증가하니까 거기 있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수심 100m, 수심 500m, 수심 1000m 물이 있어. 어디가 밀도 제일 크겠어? 당연히 1000m지. 그래 안 그래? 밀도 큰 애가 밑에 있는 건 알죠? 그죠? 응? 그지? 그래 안 그래? 밀도 큰 애가 밑에 있지.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두면 나중에 기름이 물 위에 뜨지. 왜 떠? 밀도가 작아서. 이걸 뭐 가벼워서 이러면 안 돼. 물 1kg과 기름 2kg을 섞어도 기름이 위에 떠요. 그럼 무거워서라고 하면 안 되잖아. 밀도가 작아서. 알겠습니까? 자, 여기 위도에 따른 변화. 적도 해역에서 밀도가 가장 작고, 왜? 수온이 제일 높으니까. 대체로 남북 위 50에서 60도 부분이 가장 큰 편이다. 그러니까 염분과 수온을 가지고, 아까 수온이 낮으면 염분이 높으면 밀도 크댔는데, 이걸 조합하다 보면 여기 있는 데가 제일 밀도가 크다란 얘기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프 주니까. 알겠지? 이 위에 게 중요한 거, 위에 게. 그 다음에 용존 기체는 뭐냐? 물속에 용해돼서 존재하는 기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용존 산소, 용존 이산화탄소만 파악하면 되는데,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산소만 얘기할게. 산소가 물에 녹을 때 여기에 미지근한 40도짜리 물이 있고, 여기에 거의 얼음물 수준의 한 4도, 5도짜리의 차가운 물이 있어. 어디에 산소가 많이 녹아요? 차가운 물. 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용해도 배웠어요. 뭐 온도를 낮추면 누가 몇 그램 석출되느냐 막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막 그래프 있고. 그지? 중학교 안 다녔네? 자, 표정 들고 많이? 고체 물질을 물에 녹이면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녹아. 근데 기체는 반대야. 온도가 낮아야 많이 녹아. 알잖아, 니네. 맥주 사가지고 뜨끈뜨끈하게 데피면 어떻게 돼요? 씨부라 김 다 빠진 닝닝한 보리물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시원한 데 두면 뚜껑을 땄어도 냉장고 넣으면 생각보다 톡 쏘는 맛이 꽤 오래 갑니다. 응? 물론 니네가 그렇게까지 그걸 방치하진 않겠지만. 그래 안 그래? 땄는데 그걸 안 먹어? 먹어야지 빨리. 500 한 잔에 몇 초? 재보진 않았다. 즐겨 마시긴 했으나, 그지? 보통 요 나이 때쯤이면 이제 벌컥벌컥 마시면 보통 한 5초 이내에 먹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 네 500잔에 먹어본 적 없지? 왜 이래 이것들? 야, 지금 니네 고3 아니잖아. 재수생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 먹어도 되잖아. 안 먹어봤어? 고3면 먹어볼 수 있잖아. 그래. 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공식적으로. 알겠어요. 먹을 때 3초, 4초 만에 먹으면 어떻게 돼봐? 나중에 골이 막 띵하단 말이야. 톡 쏘는 맛 때문에. 왜? 차가우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즐거웠는데?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다 빠져나가 버린다고요. 그죠? 용존 기체는 온도가 낮으면 무조건 많이 녹아 있어. 그럼 여기 20도의 물과 40도의 물 어디에 산소가 많다? 20도의 물.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어떨까? 20도의 이산화탄소, 20도의 물, 40도의 물. 어디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20도의 물. 당연히 차가울수록 많이 녹는다고요. 그지? 그런데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중에 누가 더 많이 녹냐? 그럼 무조건 얘야. 이산화탄소 분자 구조가 원래 물에 잘 녹는 성질이라서 산소보다 거의 한 20배? 많게는 한 50배? 조건에 따라 다른데 20, 30배 이상 더 많습니다. 니네 알다시피 이산화탄소 녹은 물을 마시면 딱 느껴지잖아. 탄산. 산소 많은 물은 마시면 느껴져요? 산소 많은 물 파는 거 봤어? 저기 에펠탑 그려진 빵집에 가면 거기만 있는 생수가 있어. 캡슐 모양으로 생긴.
거기 O2라고 써있거든? 본 적 있지, 그지? 산소가 많이 들었을까 왠지 이름을 O2라고 전했겠지? 근데 많은 거 느껴져? 사기당하는 느낌 들잖아. 그지? 그 가격 생각보다 그냥 일반 행수보다 좀 세지 않나? 이유는 두 가지겠지. 산소가 좀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병이 좀 이쁘거나. 어차피 한 번 먹고 버릴 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래 물에 대한 용해도 자체가 작아. 응? 얘는 물에 대한 용해도 자체가 커. 그래서 밑에 나온 내용은 별거 없는데 여기 줄거놓으세요. 염류들도 물속에 녹는 애지. 그지? 산소도 물속에 녹는 애지. 근데 여기 봐봐. 조건이 똑같아. 조건이 똑같은데 여기 수온도 똑같아. 수온은 25도. 근데 여긴 염분이 30psu. 여긴 25도. 염분이 35psu. 어디가 염분이 높아? 35가 높지. 그럼 어디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을까? 여기. 염류도 녹는 애고 산소도 녹는 애잖아. 이 두 개에 녹을 수 있는 총량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녹는데 이 새끼가 이만큼 녹으면 나머지가 이만큼 녹겠지. 그지? 근데 얘가 이만큼 녹으면 얘는 이만큼밖에 못 녹잖아. 그러니까 염분이 높으면 기체가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는 거야. 건더기가 많이 녹아 있어가지고.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물이 흘러가다가 20도였는데 30도로 바뀌었어. 그럼 용존 산소량 줄어듭니다. 오케이? 대신에 염분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왜? 녹아있던 애가 빠져나갔으니까 빈자리 생겼잖아. 그래서 수온이 높은 물이 염분이 높아. 일반적으로 수온이 높은 물이 염분이 높아. 그럼 용존 산소량은 좀 적다. 알았죠? 자, 나머지 보면 되겠고, 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수온과 밀도가 반대로 가는 거 보여요? 첫 번째 그래프는 보세요. 적도 쪽이 지금 이게 안 써있다고 생각해봐. 이게 안 써있다고. 그럼 빨간 거랑 파란 거 중에 뭐가 수온이냐 그러면 적도에서 높게 되어 있는 게 수온이겠지? 그거랑 반대로 가는 게 밀도. 그럼 이번에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거 안 써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표층에서 높게 되어 있는 게 수온 아니겠어? 야, 수온이 표층은 2도인데 심층은 25도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표층에 높고 20도 정도 되고요. 심층으로 가면 5도 이하로 떨어졌지? 이게 수온인 걸 찾을 수 있겠죠? 그 반대로 가는 게 밀도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온부터 찾고 나머지 반대 모양이 밀도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 개 더 볼까요? 이런 짓 가지고 장난한단 말이야. 수온과 염분, 바닷물의 수온, 바닷물의 염분을 측정을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밀도 측정할 수 있다 그랬지? 여기 봐봐. 만약에 수온이 15도야. 염분이 34야. 그럼 여기 점 딱 찍히잖아. 한번 밀도가 딱 이렇게 고정된 바닷물은 밀도가 웬만해서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가 혹시라도 이렇게 해류에 따라서 밑에 해저 지형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그 지역의 바닷물하고 섞이는데 되게 오래 걸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심 200m에 내가 잠수정을 타고 내려갔더니 수심의 깊은 바닷물에 여기에 밀도, 여기에 밀도, 여기에 밀도를 봤더니 1.027, 1.027인데 얘 혼자 1.028이야. 다 027인데 이 새끼 그거 딴 데서 온 새끼 같은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 그거를 무슨 분석이라고 해요? 수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분석? 그럼 1.028짜리 이 새끼는 어디서 온 걸까? 주변에 또 1.028 찾아. 저기서 왔네? 저기서 왔네? 계속 역추적하면 이 새끼가 어디서부터 흘러든 건지를 추정할 수 있단 말이야. 해수의 밀도는 잘 안 바뀌니까. 알겠습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게 TS도가 되고요. 응? TS도. 그 얘기만 할까요? 그냥 5도인데 염분이 36이다. 그럼 염분 되게 높겠지. 밀도 되게 크겠지? 응? 자,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그래프만 외우는 애들이 있는데 X축, Y축을 바꾸거나 위로 갈수록 숫자가 줄거나 왼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커지게 그래프를 튜닝할 수도 있어. 즉 수온은 낮고 염분은 높고 이것만 파악하면 돼. 또 한 가지. 잘 봐 여기. 요 라인이 1.026이래요. 그지? 여기다 선생님이 점 하나 찍고요. A. 여기다가 점 하나 B 찍을게요. A랑 B랑 수온도 다르고 염분도 다르지. 밀도는 같지. A랑 B랑을 만약에 똑같이 100g, 100g씩 1대1로 섞었어. 밀도 어떻게 될까? 살짝 커집니다. 왜요?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죠. 좀 과장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얘하고 얘하고 섞으면 딱 요 중간쯤 된단 말이야. 그럼 기존보다 살짝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잖아.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제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잘 봐. 어떤 게 산소야? 표층에 많고 심층에 적은 거. 뭐 선생님 여기는 그럼 왜 늘었을까요? 딴 데서 이해된 거야. 응? 표층엔 적고 심층에 많은 게 이산화탄소예요. 무조건. 알았어요? 자, 그럼 물어보자. 표층에는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럴 줄 알고 내가 물어보자. 산소의 눈금은 여기지만 이산화탄소 눈금은 여기예요. 산소는 제일 많을 때 몇이야? 그래프상으로 6이지. 이산화탄소는 제일 적을 때도 40 몇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자체가 다르다니까. 이건 아주 초보적인 함정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X축이 2개 있거나 우리 앞에서도 Y축 2개 있었어. 이거 여기 여기도 X축 2개 있잖아. 밀도로 볼 때는 밀도 눈금, 수온으로 볼 때는 수온 눈금을 보는 거라고. 이런 짓 지구과에서 되게 잘해. 특히 기상학이나 이런 해류 쪽에서. 태풍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예를 들어 뭐 어제 저녁 9시, 밤 12시, 새벽 6시, 뭐 낮 12시 뭐 이렇게 쭉 써놓고 그 사이에 기온, 기압, 수온 뭐 이런 풍향 변화 다 이거를 Y축을 막 3개를 만들어 놓는다니까. Y축 여기다도 만들고 여기다도 만들고 밖에 한 줄 더 빼가지고 만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눈금 잘 읽어야 돼. 니네 현혹시킨단 말이야. 응? 알았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 내가 쫄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지? 그지? 자, 수온 염분도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용승과 침강 가기 전에 대기대순환 한 판 가겠습니다. 대기대순환 한 판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 책에 있는 그림 보면 되는데 이 그림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 그림을 니네가 무조건 그릴 줄 알아야 돼. 오늘 니네가 집에 가서 숙소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대기대순환 그림을 꼭 5번 정도 A4 용지에 그려보세요. 선생님 저 A4 용지가 없어요. 갈 때 얘기하세요. 내가 여기 복사해서 막 빼줄 테니까. 알았어요? CCTV 없더라고. 막 빼가봐. 자, 여기 봐 여기. 대기대순환을 그리는 방법. 지금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세요. 조금 화면에 들어가도록 작게 할 테니까. 이렇게 지구를 그려. 응? 지구를 그리고 이렇게 적도를 만들어 놓고 30도, 60도, 30도, 60도 끊어요. 응? 뭐 여기가 적도인 건 알겠죠? 한번 씁시다. 적도 0도, 30도 노스, 60도 노스, 북극, 노스 폴, 30도 사우스, 60도 사우스, 남극, 사우스 폴. 그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 그림도 아니야? 어? 그냥 백지도 하나 그려놓은 거야.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가 북이 몇 도쯤이야 혹시 알아? 북이 33도에서 43도까지가 우리나라예요. 북한도 우리나라예요. 어? 반정부 단체가 무단 점유 중인 거야. 알았어? 정은이라고 그런 새끼 있어요. 알지 정은이라고. 있어. 그 목 없는 새끼 졸라 쫄쫄한 새끼. 금방 뒤질 것 같아. 자, 조만간 갈 것 같아. 올해 그 집안 원래 잘 오래 못 살아. 우리나라가 북이 33도에서 43도에 있으니까 여기다 그리면 우리나라가 여기쯤 있어요. 그죠? 그지? 여기까지 그냥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 위주로 그렸습니다. 우리나라 날씨가 서에서 동으로 바뀌냐 동에서 서로 바뀌냐? 중국에 있던 구름이 우리나라로 오냐 일본에 있던 구름이 우리나라로 오냐? 그러니까 날씨가 서에서 동으로 바뀌지? 그지?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자 이렇게 놓고 오른쪽이 큰 부등호를 그립니다. 뭘 그린다고? 오른쪽이 큰 부등호 그렸어요? 우리나라 날씨는 서에서 동으로 바뀐 다음에 여기까지 세팅. 응? 부등호에다가 서에서 동으로 우리나라 주변의 날씨가 바뀌게 세팅. 그래놓고 계속 반대로 가는 거야. 잘 봐. 위에 반대, 아래. 봐. 여기 반대,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러면 끝났어. 알겠어요? 대기대순환, 평면순환 다 그린 거야. 선생님 너무 휑해요. 하나씩 더 그려. 선생님 뭐가 좀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막 그린 것 같아요. 그렇지 원래는 살짝 오른쪽으로 휘게 하는 게 맞지. 개나 줘버리고요. 그냥 막 그리세요. 선생님 직선이 말이 안 됩니다. 나가 새끼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뭐냐. 이게 대기의 평면순환이야. 무슨 순환? 이래놓고 여기 이제 이름이 뭐야? 무역풍. 여기도 무역풍. 여기 편서풍. 여기도 편서풍. 여기는 극동풍. 여기도 극동풍. 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잘 봐.
무역풍이고 여기 편서풍. 편서풍만 한번 써봤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동네의 전체적인 바람이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겠지만 대체로 서풍 쪽에 많이 쏠려 있다는 뜻이야. 대부분 서풍 위주로 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그러면 편동풍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어? 돼요? 그럼 지금 얘도 편동풍인데요? 상관없어요. 그냥 구분하려고 이렇게 썼을 뿐이야. 이 무역풍이란 말은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고유명사, 고유명사. 옛날에 유럽 애들이 신대륙인 미국에다가 물건 팔아먹으려고 갈 때 저 바람 타고 갔다 그래가지고 트레이드 윈드, 무역풍이라고 부른다고. 응? 나잖아 유럽에서 미국 갈 때 저거 뭐 타고 간다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서 일부러 그렇게 가요. 콜럼버스가 갈 때도 글로 갔단 말이야. 왜? 일로 가면 역풍 맞으면서 가야 돼. 실제로 3배 이상 더 걸리는 기간이. 그때는 범선이 되나 범선. 뭔지 알지? 나는 병선, 얘는 범선. 응? 돛탄 배, 도시 있는 배. 그래서 그거 가끔씩 모의고사에 예전에 기출에 있긴 있었습니다. 수준 좀 낮을 때. 콜럼버스가 일로 갔다가 일로 왔다. 내가 이거 한번 아니지. 내가 나중에 정규반 개강하면 새벽 개강 한번 낼 거예요. 콜럼버스 얘기.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가는. 실제로 기출 문제 있어서 그래. 조금 되긴 됐는데 한 5, 6년 이상 되긴 됐는데. 그게 이것 때문인 거야. 자, 아무튼 무역풍, 무역풍, 편서풍, 편서풍, 극동풍, 극동풍이라고 한다고. 됐지? 자, 봐 여기. 선생님 빨간색으로 빗금 치는 자리는 바람이 주로 불어 나가, 불어 들어와. 들어와. 불어 들어오면 이 동네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저기압. L. 여기는 바람이 불어 나가지. 위아래로, 그지? 고기압. 그럼 자동으로 또 여긴 저기압. 여기 또 고기압이지, 그죠? 응? 북방 위주로 해볼게요. 여기도 고기압. 여기까지 해보자. 고기압. 여기 저기압, 고기압. 그지? 그러면 입체순환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입체순환. 무슨 순환? 입체순환. 여기 위도 숫자 좀 지워볼게요. 해야 되니까. 이 동네는 전체적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니까 위로 바람이 올라가요. 그래 안 그래? 저기압이니까. 30도는 바람이 불어 나가니까 빈자리 메꾸려고 바람이 불어 내려옵니다. 그죠? 고기압이라서. 그럼 여기 다시 불어오니까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도 고기압이니까 하강기류 내려옵니다.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떤 형태의 바람을 만들 수가 있냐면, 자 봐봐 여기 얘는 올라갔다가 위로 갑니다. 그지? 봐봐 여기도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쪽은 어때? 올라갔다가 절로 가지만 이쪽으로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게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일로 가고 일로 가기도 하고, 그지? 여기도 내려오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동네를 저압대, 이 동네를 고압대, 이 동네는 저압대, 이 동네는 고압대라고 하고, 아까 30도 쪽에 바닷물 짜댔어 안 짜댔어? 왜 짜다 그랬어? 하강기류니까 고기압이 우세하단 말이야. 여기 적도인데 더운데 왜 바닷물 싱겁다 그랬어? 비 졸라 온다니까. 저기압이라서.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절대로 내가 팔이 짧아서가 아니야. 여기는 높게 그리고 여기 작게 그렸지, 낮게 그렸지. 절대 내가 팔이 짧아서가 아니야. 그래서 다 여기까지. 응? 이쪽은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과 온도가 높은 것 때문에 대기권 자체가 높아요. 공기의 부피가 크단 말이야. 여기는 온도도 낮은 데다가 원심력도 약해서 높이가 낮아요. 그러니까 대기권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은 1000km 가까이 되지만 우리는 지구가 원에서는 한 15km 정도밖에 안 다룬단 말이야. 대륙권, 기상현상 나타나는 거. 여기가 15에서 16km면 여긴 10km도 채 안 돼. 요것도 알고 계시라고요? 알았어요? 그래 놓으면 여기를 뭐라 그래? 헤들리 순환, 여기를 페렐 순환, 여기를 극순환이라고 하고, 쌤 여기 빨간색으로 했냐?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로 전달해.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로 전달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래서 이 두 개는 직접순환이라고 하고, 이건 오히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와. 이거는 간접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는 직접순환.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이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수능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자, 요게 돼야 돼. 특히 무역풍, 편서풍은 무조건 니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대기대 순환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 명칭이 그래서 뭐야 명칭이? 적도 저압대, 중위도 고압대, 한대 전선대, 물론 기후로 열대 저압대,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 쓰기도 하지만 여기 다 써 있어요. 응? 중위도 고압대를 아열대 고압대라고도 하고, 적도 저압대는 열대 저압대라고도 합니다.
열대저압대, 아열대 고압대, 한대 전선대, 극고압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꼭 그리시기 바라고. 그게 그려져야 해류도 만들어진다. 지금 이거 가지고 해류랑 연결되잖아. 봐봐 여기 북동구역풍이 부는 곳은 해류도 왼쪽으로 흘러가요. 편서풍이 서에서 동으로 불잖아. 해류도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요. 이런 큰 바다에서는 저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 바람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 정도에 이건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하고, 전 세계 표층순환이 지금 방금 얘기한 북태평양에서 남태평양에서 북대서양에서 요 세 개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 해류들 이름도. 응? 올라가는 거 쿠로시오, 내려오는 거 캘리포니아, 내려가는 거 동오스트레일리아, 여긴 페루 해류, 멕시코 만류, 카나리아 해류. 이런 거 알아놔야 됩니다. 응? 바람에 의한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지구본 꼭 보라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이런 몇몇 지명들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심층순환은 뭐냐면 지금 방금까지 얘기한 아까 무슨 뭐 북적도 해류 이런 것들은 바람에 의한 해류입니다. 뭐에 의한 해류? 표층에서는 바람에 의한 해류가 메인이야. 그런데 아주 느리게 밀도가 커서 가라앉거나 밀도가 작아서 위로 떠오르는 그런 해수의 순환도 있어. 이걸 심층순환이라고 해요. 무슨 순환? 심층순환. 밀도 커지면 가라앉고 밀도 작아지면 위로 뜨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가라앉은 다음에 뭐 할까? 해저지형 따라 흘러도 가겠지. 그걸 그려놓은 게 그냥 이 그림이에요. 이건 그냥 볼 필요 없고 두 개만 알면 돼. 두 개만. 이쪽에 남아메리카랑 마주보는 볼록 튀어나온 거 오른쪽에 여기가 남극 저층수가 생기는 곳이고, 여기 그린란드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이 북대서양 심층수가 생기는 곳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문제 없어요. 우리 어차피 이거 지금 세미나 수업 오늘 하고 바로 수능 보는 거 아니잖아.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위치들 좀 여러분 나중에 암기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용승과 침강으로 가봅시다. 용승은 영어로 업웰링이라고 해요. 업웰링. 무슨 웰링? 업웰링. 웰. 이건 업은 이거잖아. 그지? 웰은 뭐야? 웰이 명사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맞는 거야. 우물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우물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업웰링, 침강은 다운웰링이라고 부른다. 이제 정수기 중에 웰스 정수기 있잖아. 몰라? 본 적 있어? 여기 코엑스 안에 스타필드 있잖아. 스타필드 안에 가면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생수 절대로 돈 주고 안 사 먹거든. 응? 다니다 보면 물 가끔씩 어때 몰래가 아니고 그냥 식당에 쓱 들어가. 물 받다가도 나와. 페트병 하나 들고 다니면 물을 절대 돈 주고 안 삽니다. 근데 내가 며칠 지난 일요일날 학원에다 찾아놓고 여기 딸내미 방학에 가서 아쿠아리움을 갔거든. 코엑스. 오씨 식당에 물 따르는 데 없어. 정수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될게? 코엑스에 화장실 되게 많은 건 알지? 아니 지하에. 지하에 화장실 엄청 많거든. 거기에 유아휴게실이 있어. 유아휴게실에 가면 정수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만 있어. 물 받아올게. 그럼 뭐 정수기 없던데? 내가 아는 데가 있어. 웰스 정수기더라고 다. 두 군데 가봤는데 다 웰스 정수기. 자, 우물이란 뜻이야. 응? 그러니까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 뭐라 그래? 용승. 뭐라고 한다고? 용승. 다운웰링은 뭐라고 부르냐? 웰링. 침강이라고 부른다고요. 침강은 밑으로 다운, 용승은 위로 뜨는 거야. 그럼 다운, 왜 다운이 일어날까? 다운? 밀도가 크니까. 그럼 왜 용승이 일어날까? 밀도가 작아지니까. 그지? 사실은 밀도가 작아지는 원인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봐. 수심 1000m 있는 물이 밀도가 작아질 게 뭐가 있어? 수온이 높아지겠냐? 1000m에서? 염분이 낮아지겠어? 뭐 갑자기 얼음이 갑자기 그쪽으로 가? 말이 안 되잖아. 대부분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일어나는 용승은 떠밀려서요. 떠밀려서. 그러니까 나는 가다가 막혔어. 벽에 부딪혔는데 뒤에서 계속 와. 이걸 어떻게 해? 계속 와. 얘들 내 밑을 파고드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올라가는 거야. 응? 아까 우리 빨간색, 파란색으로 심층순환 막 그래프 있었지? 그림 있었지? 거기 심층순환이
표층 순환으로 바뀌는 곳들이 다 그런 식이야. 바다가 막혀서. 근데 지금 할 건 그게 아니고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작용? 상호작용.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해수가 움직이지 바람도 유체, 해수도 유체야. 그러니까 유체끼리 서로 비비면 그 마찰에 의해서 나머지 한쪽에 움직임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용승과 침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진 않은데 에크만 수송 얘기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안 나와 있지. 에크만 수송 그 그림을 잠깐 볼게요. 에크만 수송 그림이 이제 여기 PPT에도 여기 있는데 에크만 수송이 뭐냐면 별거 없고 그냥 에크만 사람 이름이야. 이걸 연구한 사람 이름이야.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바람에 의한 마찰 때문에 표층 해수가 움직인다. 바람 방향하고 그래도 유사하게. 근데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지구 자전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계속 얘기할게요. 우리 다 북반구 살고 있으니까 여기 뭐 뉴질랜드가 고향이거나 저기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응? 대충 뉴질랜드 쪽에서 오신 분으로 보이는 분이 한 두 분 계세요. 자, 왜? 본인이 알고 있지? 까무잡잡한 친구들.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야. 자 보세요. 북반구 위주로 얘기를 하면 바람이 여기 봐. 우리나라 아까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이런 바람이 불어. 이거 북풍이야 남풍이야? 남풍이에요. 바람이 불면 이 바람 때문에 요 동네에 있는 바닷물이 이 방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집니다.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틀어지고요.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틀어집니다. 북반구 위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남풍이 불어. 남풍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그러면 표층 해수가 북동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북동쪽으로 이동해 수심 0m에 있는 물이 바람에 의한 에너지를 100% 다 전달받지 못하겠지.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었어. 그럼 표층 해수가 북동쪽으로 흘러가. 수심 0m에 있는 물. 그럼 수심 0m에 있는 물이 살짝 북동쪽으로 흘러가니까 수심 10m에 있는 물은 그걸로 인한 마찰 때문에 또 영향을 받아. 그럼 또 어떻게 흘러가? 살짝 오른쪽으로 흘러가. 응? 어디로 흘러간다고? 살짝 오른쪽으로. 이게 수심 몇 미터? 10m. 그럼 수심 10m의 물 때문에 또 수심 20m의 물은 또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져. 계속 해볼까? 그럼 수심 20m의 물 때문에 수심 30m의 물이 살짝 틀어져. 수심 40m 계속 간단 말이야. 이러다가 표층에서 흘러가는 물의 반대쪽까지 생기는 요 흐름까지 삥 돌아가요. 이 화살표 끝을 연결하면 마치 나선형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나선형을 에크만 나선이라고 부르고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를 평균 표층 해수라고 합니다. 무슨 해수? 한 100m 좀 안 돼 사실은. 두껍게 보면 100m. 이 동네가 예를 들어 한 수심 500m, 1000m인 곳일 수도 있는데 이 바람의 영향을 받는 곳은 이 정도까지라는 거야. 여기를 바람에 의한 마찰을 받는 층, 마찰층, 마찰 저항 심도, 이 사람 이름 따서 에크만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알면 돼요. 표층에 있는 물은 북동쪽으로 흘러가겠지만 한 100m 정도에 이르는 이 에크만층의 평균적인 해수의 움직임은 오른쪽 직각이다. 오른쪽 직각. 평균적으로 이거 하면은 평균 내면 그래도 얕은 곳에 있는 게 더 유량이 흘러가는 물량이 많을 테니까 그지? 오른쪽에 좀 치우친 형태로 요런 거 다 무시되고 이쪽으로 치우친 형태로 평균적인 흐름이 나타난다고요. 이걸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릅니다.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평균 표층 해수라는 말이 나와. 무슨 해수? 평균 표층 해수.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그러니까 바람이 가는 방향의 오른쪽, 가는 방향의 왼쪽. 북반구 오른쪽, 남반구 왼쪽 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여기 북반구, 육지, 여기 바다 물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나타나진 않지만 서해에서는 이거 서해지 서해. 육지가 여기 있고 바다가 왼쪽이니까 이거 무슨 풍이에요? 북풍. 북풍이 불어. 에크만 수송 오른쪽 직각. 그래서 표층에 있던 바닷물이 어디로 갑니까? 멀리 갑니다. 멀리 먼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던 물이 저쪽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생긴 지금 동그라미 친 자리에 물이 빠져나가. 그죠? 그 자리 메꾸려고 친층에 있던 물이 올라와. 이걸 뭐라 그래? 용승. 연안 지역의 코스트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연안용승이라고 하고요. 연안용승이 일어나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느냐? 심층에 있던 차가운 물이 올라오니까 표층 수온이 되게 낮아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고 쳐봐. 우리나라 아니라고 치고 여름이야. 근데 바람이 좀 북풍이 불더니 밑에서 찬물이 솟아올라. 이 주변 바닷물 다 23도, 4도인데 여기 혼자 19도 막 이런다니까. 이걸 연안용승이라고 해요. 그럼 물이 차가우니까 용존 산소량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그지? 참고로 용존 산소량이 많으면 미네랄 함량도 많아지고 물고기도 많아집니다. 미네랄 함량이 많으면 플랑크톤이 늘고 플랑크톤 먹는 작은 물고기가 늘고 작은 물고기가 많아지면 큰 물고기도 늘고 큰 물고기 잡으려고 너 같은 애들도 늘어난다. 어씨, 불알 낚시철이야. 이러면서 얘도 낚시를 안 좋아해서.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북반구도 이번에 무슨 풍 불었어요? 남풍. 그지? 남풍이 부니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송이 발생했어. 그러면 여기에 바닷물이 많이 몰려왔지. 그럼 바닷물이 무거워지겠네? 무거워지면 무거워서 밑으로 깔려요. 침강. 그래서 이걸 연안 침강이라고 하는 거야. 연안 침강이 일어나면 그냥 표층에 산소가 많았던 물이 심층에도 공급된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면 돼요. 아시겠죠? 주로 연안 용승이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지금 여기 나온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우리나라는 동해 쪽에서 여름철에 연안 용승이 잘 나타나는데 허유진, 여기가 대구잖아. 그럼 여기 어디야? 크게 부산. 포항 쪽이란 말이야. 부산은 여기 지금. 여기가 포항, 경주, 울산, 부산, 포항 위에 영덕, 울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응? 대구에서 포항까지 뭐 한 40분? 40분? 그지? 그러니까는 우리 라이온즈 여기도 경기장이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한 10경기 하나? 자, 아무튼 포항, 여기는 경주 이런 곳이 있는데 경주에 가면 문무대왕 해중릉이라고 있어. 경주시 양곡면이가 있을 텐데, 응? 여기 내가 몇 년 전에도 갔다가 굿 타는 거 많이 봤는데 여기에 바닷가에 굿 타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여기만 가면 신령스러운 기운이 좀 느껴진단 말이야. 왜 그런 줄 알아? 여름에 남풍이, 우리나라는 여름에 남동계절풍이 세게 붑니다. 북태평양 기단 때문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에크만송이 이렇게 발생해요. 그럼 여기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요? 용승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온이 다 22도, 23도, 24도 찍는데 여기는 19도 찍는단 말이야. 그럼 바닷물이 차가우니까 이 여름이니까 그래도 대기 중에 수증기 많은 상태야. 근데 여기가 유난히 차가우니까 안개가 자주 생겨. 이런 데 잘 안 생기는데 여기 유난히 많이 생겨. 왜? 대왕님께서 우리를 지키려고 바다의 용왕이 돼요. 이거 삼국유사에 나오잖아. 그치? 내가 죽거든. 저기 뭐 문무대왕 수중릉 있잖아. 그 동네야 그 동네. 실제로 연안용승이 여름철에 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동네 가면 수온이 낮아서 공기도 살짝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창문 열고 운전하다 보면 이 동네에 들어가면 공기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져. 뻥이야. 사실 안 느껴져. 내가 갔을 때는 안 느껴졌어. 아무튼 그렇대. 그러니까는 살짝 오싹하단 말이지. 가뜩이나 이런 전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음기가 되게 세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무대왕 해중릉 있는 바닷가, 그 바닷가에 주변에 굿당대여 졸라 많아. 민박 굿당대여. 너 같으면 시부레 옆방에서 굿하고 있는데 그 민박 하겠니? 무서워서? 그지? 내가 3년 전에 갔을 때도 실제로 도로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실제로 내 지금 도둑이 들어있어요. 굿하고 있는데 굿 다 끝났는지 흰 소복을 입은 아줌마 셋이서, 나는 바닷가에서 저 도로 쪽을 찍고 있었는데 돼지야 돼지, 통돼지. 돼지 놓고 이제 굿한 거지. 돼지에다 이렇게 돈 붙이고 있었는데 사진 찍었더니 돼지, 그러니까 내가 나는 알고 있잖아 저게 뭔지.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소복 입은 아줌마랑 한복 입은 아줌마랑 돼지에다가 뭐 붙이고 있어. 이따 보여줄까? 끝나고? 궁금하시면 보세요. 저 동네가 이 연안용승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연안용승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고, 실제로 한 4년 전인가 이렇게 울산이나 경주나 포항 얘기 나오면 애들이 이제 거기서 들은 얘기 있어가지고 여기 연안용승이야 하도 아니까 이제 그때 학력평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력평가에서 뭐 나온 줄 알아? 여기 후포, 여기는 이게 뭐야? 죽변. 참고로 후포부터 죽변까지가 울진입니다. 울진군 후포읍, 울진군 죽변읍, 읍인지 면인지. 근데 여기 나오니까 애들 지명이 낯설잖아. 그지?
뭐지? 연안용승이에요. 그냥 연안용승. 동해안의 바닷가 수온이 낮다. 그럼 연안용승이야. 꼭 저기만 되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저런 짓을 하더라고. 근데 용승이 정말 이렇게 동해안 쪽에만 나타나느냐? 우리나라는 동해안밖에 안 나타나는데 굳이 남해안에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어. 남해안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치면 에크만 수온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땡땡 선생이 좋아하는 오땡땡 누군지 알지? 오땡땡 선생이 좋아하는 어딜 것 같아? 아프리카 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소말리아. 이쪽에도 이런 바람 불거든? 그럼 에크만 수온 이렇게 생기겠지?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 연안용승. 그냥 지역만 다르지 원리는 똑같다니까. 연안용승이 딱 정해진 데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란 말이지. 자, 그리고 적도에서도 용승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여기가 적도야. 영도. 응? 위에 무슨 풍 분다고? 북동무역풍. 밑에는 남동무역풍. 그럼 에크만 수송이 오른쪽 직각, 왼쪽 직각. 그러면 적도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위아래로 물이 빠져나가지. 빠져나간 물 메꾸려고 밑에서 찬물이 솟아오른다. 그래서 적도가 수온이 생각보다 안 높아요. 우리 적도에서 태풍 생긴 데서 안 생긴 데서 지난주에 안 생긴다 그랬죠? 왜? 소용돌이가 안 생긴 데잖아. 전향력이 없어서. 두 번째, 수온이 낮아. 수온 제일 높은 데는 5도에서 10도쯤이야. 5도에서 10도쯤. 그러니까 여기는 태풍이 생길 정도에 26, 7도 찍는데 여기는 25도도 안 된다니까. 왜? 용승 때문에. 알겠어요? 또 저기압 중심에서의 용승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반구 저기압 상승 기류 맞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살짝 불어 들어가겠지? 근데 여기 지금 하얀 띠는 그냥 방향만 써놓은 거야.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두 개만 더 할까? 오른쪽 직각 하면 가운데 있던 여기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빠져나가면 빈자리 메꾸려고 용승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걸 저기압 중심에서의 용승이라고 하고, 자 이거 봐. X에서 Y까지 단면을 끊으면 평소에는 이렇게 X부터 Y까지 해수면이 있다가 저기압 중심이 만들어지게 되면 해수면이 이렇게,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야? 해수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있던 물이 이리로 빠져나간 거야, 바깥쪽으로. 그럼 이 자리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 밑에서 찬물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단, 이 에크만 송에서 꼭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기 동해안에서 한 시간 정도 바람이 불었어. 어쩌라고? 지속적으로 하면 꽤 오래. 뭐 굳이 얘기하면 최소 하루 이상은 불어줘야 돼. 더 오래 불면 좋고. 여기 무역풍은 늘 부는 거잖아, 늘. 그래서 여기 늘 수온이 낮아. 어? 문제는 저기압 중심. 여기 뭐 우리 동네 뭐 울릉도 앞바다는 뭐 1년 내내 저기압이야? 그러니까 저기압이 된다면 그 저기압이 보통 한 곳에 한 2, 3일 정도 머무르잖아요. 규모가 좀 있으면. 그러면 될 수 있다고.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 중에 태풍이라는 녀석이 있는 거야지. 태풍도 이렇게 불잖아요, 바람이. 그럼 태풍의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가능은 합니다, 태풍이 느리면. 근데 태풍에 의해서 용승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태풍은 원체 기압이 낮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1013헥토파스칼 정도로 공기가 지면을 누르고 있는데 태풍이 오면 누르는 힘이 엄청 약해지지. 잠깐 해코지 좀 할게. 괜찮아? 진짜? 평소에 이렇게 누르고 있던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태풍이 오면 어떻게 돼? 워낙 누르는 힘이 가벼워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올라와야지 돼. 여기 올라와봐 좀. 올라와봐.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어? 기분 나쁘면 신고해. 알았지? 씨발 그래서 알았어? 그 말인지 알겠지? 알겠다고. 아, 진짜 신고한다고? 그래서 태풍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 살짝 발생하지만 그 밖으로 표층 해수가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지만 해수면은 오히려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수면이 내려가는 효과가 좀 느린 태풍이라면 한 30cm 낮아진다면 태풍의 누르는 힘이 약해져서 그 2배 이상은 더 불로 위에 올라가는 거야. 태풍이 이동 경로를 따질 때 해수면 상승한 거 따라가면 태풍의 경로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알겠지? 용승은 요 3가지가 있어요. 연안 용승, 적도 용승, 저기압 중심에서의 용승. 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엘니뇨, 라니냐가 나옵니다. 엘니뇨, 라니냐. 자, 엘니뇨 일단 기본적으로 줄 긋게요. 아까 셈이 적도,
위아래에 부는 바람이 뭐라고? 적도. 위쪽에 부는 바람이 뭐라고?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 이것 때문에 표층에서 해류가 전체적으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해류 이름이 북적도 해류. 무슨 해류? 여기는 남적도 해류라고 불러요. 그럼 생각해봐. 적도도 아니고 적도 살짝 위아래면 내가 자 되게 따뜻한 동네라고. 수온이 높다고. 그럼 따뜻한 해수가 전체적으로 서쪽으로 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만약에 양쪽이 막혀있다면. 얘가 흘러갔는데 이쪽에서 또 오면은 따뜻한 게 있겠지만 흘러오는 건 없는데 계속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따뜻한 물은 저쪽으로 가고 여기는 따뜻한 물이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빈자리 메꾸려고 용승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어디에서? 태평양에서. 자, 여기가 호주 있는 데고요. 호주. 여기가 남아메리카 있는 쪽이에요. 어디라고요? 뭐 알잖아. 그 칠레, 기다란 칠레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적도야. 지금 여기다가 선생님 지금 뭘 그려놨냐? 이걸 그려놓은 거야. 적도 태평양에서 어디에서? 무역풍이 불면 이 무역풍 때문에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라는 해류가 발생해서 적도 주변의 따뜻한 물을 서쪽으로 많이 이동시킨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동쪽에 있는 이 남미 쪽의 바닷물보다 적도 근처 호주 쪽이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서태평양 쪽의 바닷물 온도가 높아. 평소에 그냥 높아. 알았어요? 평소에 그냥 높다고요? 지금 세계지도 나온 거를 잠깐 한번 살짝 세계지도가 나온 거 없냐? 앞에도 있을 수 있어. 세계지도 나온 거. 요걸로 해볼까? 여기다 해보면 이쪽이 적도가 지금 여기 적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쪽에 북적도 해류, 이쪽에 남적도 해류가 흘러간단 말이야. 여기가 동태평양이고 여기가 서태평양이에요.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따뜻한 해류가 흘러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태평양 수온이 좀 높다고. 좀이 아니라 한 최소 2도 이상은 높아요. 그런데 맨날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 해류가 약해질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이 해류가 강해질 때도 있어. 어떨 때 약해질까? 무역풍이 약할 때. 어떨 때 강해질까? 무역풍이 강할 때. 그럼 무역풍이 왜 약해질까? 나도 몰라. 무역풍이 왜 세질까? 나도 모른다고. 랜덤이야, 랜덤. 우리는 그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아, 무역풍이 약했나 보구나. 이걸 파악하면 돼. 와, 지금 낌새를 보아하니 한 2달 뒤에 무역풍이 약해지겠어. 이 정도는 신의 영역이야. 알았어? 우리는 그냥 결과를 해석만 하면 돼. 아니, 이 동네 원래 수온이 한 26.5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왜 26도도 안 되지? 무역풍이 약해졌나 봐. 여기 26도라는데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 왜 27도지? 무역풍이 세졌나 봐. 이렇게만 하면 돼. 왜 세졌다고? 모른다고 나도. 왜 약해졌다고? 모른다고. 이랬을 때 자, 이걸 가지고 평소랑 살짝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따뜻한 물이 더 많이 오느냐 덜 오느냐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대기의 온도도 바뀌고 구름이 평소보다 많이 생기냐 적게 생기냐도 바뀌고 그것 때문에 강수량도 평소랑 바뀌고 가뭄 홍수가 발생하고 이걸로 인해서 각종 파생되는 다양한 정보가 나타나는 거,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엘니뇨 라니냐라고 부른단 말이야. 응? 그럼 어떨 때가 엘니뇨고 어떨 때가 라니냐냐? 쌤이 아주 간단하게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실은 이것만 알아도 엘니뇨 라니냐의 한 70%는 아는 거야. 쌤이 다양한 색깔을 이용하는데 지금 뭐 요거까지 하고 싶을 테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여기 영역이 좀 좁긴 하지만 쭉 선을 그어볼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여기에 나중에 세계지도 앞에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쌤이 서태평양이라고 부르는 동네, 쌤이 동태평양이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으면 이쪽은 호주나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이고요. 이쪽은 남미 쪽이에요. 응? 호주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뉴질랜드 이렇게 있어요. 뉴질랜드 살짝 오른쪽에 여기에 경도 180도 선이 있습니다. 몇 도 선이 있다고요? 경도 180도 선을 무조건 찾고 이거보다 오른쪽이면 동태평양, 이거보다 왼쪽이면 서태평양이야. 자, 그런데 이제 니들을 현혹시키려고 뭐가 나오느냐? 120도 이스트, 여기 쭉 100도 웨스트. 동태평양이야, 서태평양이야? 서태평양이라고. 이거 왜 이스트야?
영국 동쪽이라고. 영국 동쪽. 이거에 낚이지 마. 선생님 여기 웨스트란데요? 죽을래? 영국 서쪽이라고. 동태평양이라고. 동태평양, 서태평양의 기준은 어디라고? 180. 여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 150도 웨스트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오씨 이거 저 지도를 뒤집어 놓은 거 아닐까요? 지랄을 하세요. 안 뒤집어요. 뒤집어 놓으면 지도도 대가 터지기 때문에. 알았어? 다시 여기 서태평양, 동태평양. 여기는 동태평양, 중앙태평양. 이거 찢어볼 거야 이걸. 알았어? 여기 동태평양, 서태평양. 알았어? 평소에 무슨 바람이 분다고요? 평소에 무역풍이 분다고요. 자, 쌤 지금 흰색으로 쓰는 거 평소입니다. 평소에 무역풍이 분다고요. 그래서 적도 부근에 따뜻한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쪽으로 제법 간다고요. 그지? 가서 서태평양 수온이 좀 높아. 한 26도. 여기 있는 따뜻한 물은 절로 가고 빈자리 메꾸려고. 여기 대륙 있잖아, 대륙. 남아메리카, 그지? 대륙 옆에서 용승 일어나서 뭐가 일어나서? 용승 일어나서 동태평양 수온 되게 낮아요. 한 21도밖에 안 찍어요. 평소에. 이게 평범한 상황이야. 그럼 잘 봐. 이제 말로 해볼게요. 수온이 높아. 그럼 기온도 높겠지. 기온도 높으면 공기의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뜨냐 안 뜨냐? 위로 뜨겠지. 상승기류가 강하단 말이야. 상승기류가 세져. 이 동네 저기압이 우세하다니까? 뭐가 우세하다고? 상승기류가 세니까 구름 잘 생겨 안 생겨? 비도 잘 와 안 와? 잘 옵니다. 구름이 많은데 비가 안 오겠어? 없을 때보다 많이 오겠지. 이 동네 어때? 수온이 낮아. 그럼 기온도 낮아. 찬 공기. 이 동네 고기압이 주로 발달해요. 찬 공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우세해서 구름이 별로 없어. 응? 그래서 비도 별로 안 와. 굳이 얘기하면 여기 평소에 한 2,500mm 정도 내려요. 참고로 전 세계 평균이 1000이 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1200에서 1300이고 여기 한 500mm 내려요. 정확한 데이터 아니야. 니네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내가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이게 평소야. 무역풍 적당히 불고 여기는 원래 그냥 상승기류 저기야 비 많이 오고 이 동네 비 잘 안 와. 전 세계 평균이 한 반토막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역풍이 더 약해졌어. 이게 뭐냐? 엘니뇨야. 뭐라고요? 무역풍이 약해졌어. 그럼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많이 가야 안 가요? 안 가서 이 동네 바닷물 온도가 25도밖에 안 돼. 여기는 따뜻한 물이 저쪽으로 안 가니까 수온이 올라서 한 23도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평소에 비해서 수온이 낮아. 그럼 평소보다 더 저기압 될까? 고기압으로 바뀔까? 고기압으로 바뀌겠지? 고기압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고기압으로 바뀌면 상승기류 세져 약해져? 약해져. 강수량도 줄어. 그죠? 구름도 줄어. 강수량 뭐 한 1600mm 정도밖에 안 내린다고. 그럼 이 동네는 2500mm 오던 곳이 이거밖에 안 내리니까 가뭄인 거야. 얘는 어떻게 될까? 수온이 높아지니까 기온도 높아져서 이 동네는 저기압이 발생해서 상승기류가 세져. 구름 평소보다 많아져. 강수량이 한 1000mm 돼버리는 거야. 평소 2배지? 그럼 이걸 보고 홍수라 그러는 거야. 이게 엘니뇨야. 무역풍이 약해서 생기는 거야. 그럼 라니냐는 뭘까? 라니냐. 무역풍이 막 세졌어. 미쳤어. 막 세졌어. 무역풍이 세졌더니 여기 수온이 27도까지 올라갔어. 상승기류 겁나 세지겠지. 구름 평소보다 더 커지겠지. 강수량 막 3000mm 내려버리고 3000mm 이상. 이게 라니냐야. 동태평양 어떻게 될까? 저쪽으로 따뜻한 물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기 용승 더 세져가지고 이제 몇 도? 19도. 적도 바닷물온도 19도. 이게 무슨 뭔 난리야 이게? 19도. 강력한 고기압으로 발생하면서 구름 안 생겨. 비 시구나 안 와. 200mm, 300mm. 300mm로 해볼까? 200mm 좀 심하니까. 200mm가 사막기후의 기준이야. 이게 라니냐야. 알겠습니까? 지금 쌤이 그린 거를 니네가 한 번 정도만 파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수능에 나와도 판단이 된다고. 지금 내가 말한 건 이제 수능에 안 나와. 저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동태평양의 엘니뇨 때 동태평양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엘니뇨 때. 그지?
수온이 높아지면 기온도 높아져서 상승 기류가 세지니까 구름이 평소보다 많이 생겨, 적게 생겨? 그럼 잘 봐. 동태평양에 평소에 구름이 요 정도 높이까지 생겼는데 해수면에서 구름이 평소보다 더 높이까지 생겼다. 그러면 구름이 많이 생긴 거야, 적게 생긴 거야? 많이. 왜? 상승 기류가 세서. 왜 상승 기류가 세졌어? 기온이 높아서. 왜 높았어? 수온이 높아서. 수온이 왜 높았어? 따뜻한 물이 절로 안 간 거야. 왜 안 갔어? 무역풍이 약하니까. 엘니뇨. 이렇게 연결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구름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말을 대놓고 안 주지. 적외 영상으로 관측한 구름의 사진이 더 하얗게 찍혔다. 그러면 더 고도가 높은 구름이 적에서 조금 방출해서 하얗다고 우리 앞에서 했지. 그렇게 연결진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 또 해볼게 이거. 동태평양의 바닷물 표층에서 용존 산소량이 평소보다 늘었어. 용존 산소량이 늘었어. 수온이 낮아진 거지. 그럼 동태평양 수온 낮아진 거니까 뭐야? 라니냐겠지. 이런 식으로. 욕심 하나만 더. 평소의 무역풍 때문에 서태평양 해수면이 동태평양보다 싹 높아요. 응? 근데 무역풍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완만해집니다. 여기가 덜 높게 늘 높은데 경사가 좀 줄어든다고. 이 경사가 더 급해지면 라니냐는 거지. 이해가요? 지금 내가 말한 것도 이제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거에서 튜닝될 수 있는 각종 편차. 알겠습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기후변화 얘기부터 합시다. 이제 선문학으로 슬슬 가는 겁니다.